마음을 다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7단 정선종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요일 밤 최명찬 부회장님의 세도반 성지순례 감상단 발표를 부탁받고 이번 주 바쁜 일 끝내고 토요일쯤 원고를 써서 발표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계속되는 업무 처리 중에도 손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런 고민으로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목요일 아침 눈을 떠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이 감상단 원고 먼저 끝내야겠다 마음 먹고 원고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11월은 바쁜 시기가 아닙니다. 학교 업무도 그렇고 11월에는 별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성지순례 가자는 교화분과장님 말씀에도 별 고민 없이 네 하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11월 11일로 날짜가 정해지고 나니 14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긴급한 서류도 생기고 12일 결혼기념일에 새 아이들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서는 화요일까지 제출해야 될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바쁘다고 못 간다고 교감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 하는 마음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태워다 줄까? 란 남편의 말에 좋아 얼른 응 대답하고 교당으로 향했습니다. 교당 앞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멘토 선생님과 하얀마을 복지관 식구들까지 함께 가는 성지순례로 약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도반답게 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멘토 선생님과 세도반 훈련에서 얼굴만 알게 된 정도였지요. 그래서 그런지 성지로 출발하는 버스에 타서도 무척이나 어색했습니다. 익산 총부까지만 보고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익산 총부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해설가님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성지순례로 총부에 딱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그런 기회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런 기회를 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저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사실만 좋았지 성지가 어떤 곳인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의 대각전 건물도 보고 주변 건물과 원불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일화들을 들으면서 원불교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의 건물들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해설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대종사님 성탑 주변의 대종사 십상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적 기억도 나고 총부의 가을 경치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잃었던 조급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옆에 도반님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지순례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종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종법사님이 나오시길 기다리며 마신 따뜻한 차 한 모금과 은은한 향기가 종법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생긴다는 기대감으로 더욱 벅차올랐습니다. 분당교당 현황에 대한 보고와 세도반 훈련 과정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야기가 세도반 소개로 이어지고 종법사님 앞에서 저를 소개하는 뜻밖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박은 종법사님 옆에 앉아 손잡고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종법사님 가까이에서 말씀 잘 듣고 좋은 기운 받아가야지 했던 마음이었는데 어찌 그런 제 마음을 딱 교관님이 알아차리시고 정성신공 보배 엄마 종법사님 옆에 앉아요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오며 종법사님 말씀도 잊을세라 얼른 휴대폰을 꺼내 적었습니다. 성심, 정심, 세심. 성심, 살필성 마음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교감님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알아차리기 공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감님 종법사님과 통하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정심은 바를적 마음심으로 마음을 바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마음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좋은 마음으로 돌리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심, 씻을 새 마음심으로 마음을 씻으라 하셨는데 입정할 때의 고요함처럼 씻어내는 단계, 전 아직 이 어려운 단계이나 그 의미만을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종법사님의 좋은 말씀에 이어 변산성지에서는 아름다운 가을 경치 속에 원불교의 역사 이야기로 점점 제 마음도 고요해지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도반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구수한 판소리 가락과 웃음으로 첫날 성지순례의 하루가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영산성지에서는 대종사님 생가, 구간도실 등 처음 원불교가 생겨난 곳의 발자취를 하나씩 따라가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걸어다니며 하나씩 성지를 둘러보는데 힘들다는 생각은커녕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정관평도 실제로 걸어가 보며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었고 영산성지가 우리나라 4대 종교의 성지가 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 우리 아이들과 다음에 한 번 더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틀간의 성지순례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가을 절경으로 순례하는 동안 날씨가 좋아 은혜였고 가는 곳마다 해설을 해주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은혜를 입었으며 이런 시간을 가지게 해준 우리 가족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점심 식사와 모시 송편 선물까지 준비해 주신 이선조 교감님께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이틀 동안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멘토 선생님과 도반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감사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세도반이란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했던 훈련에서 1년 정도 원불교를 다니면서 처음 원불교를 찾았을 때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는데 이번에 떠난 성지순례로 다시 마음 공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